제주 지역 최대 규모 민간단체인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장 선거에서 돈 봉투가 오고 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80%의 높은 투표율이 기록됐습니다. 밤 10시쯤 개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선자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제주가 중국인 범죄 조직의 활동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위조해 속칭 카드깡을 한 중국인들이 구속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심장에 이상이 생긴 환자들이 잇따라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1980년대 말 출범한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는 대표적인 친정부 단체로 아직도 지역사회에서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체의 제주 지역 회장 선거에 돈 봉투가 오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지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제주도 협의회 대의원인 김모 씨. 지난 2일 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A씨를 만나 지지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후보와 함께 왔던 지지자가 돈 봉투를 건넸고 곧바로 돌려줬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이제 지지해달라고 했고 이제 돈 봉투를 저한테 이제 포개트에 집어넣으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그거를 확 꺼내서 만져보니까 그 두께가 한 30-40장 정도의 더 두께를 가지고 결국 다음 날 A씨는 제주 지역 대의원 51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29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낙선자 측이 금품 살포 의혹이 있다며 중앙회에 이의 신청을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취임은 보류됐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상호 뭐 의견이 틀리니까 저희도 이제 확인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그래서 뭐 인준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 상태입니다. 그거 갖고 가서 그것만 보여준 거지 무슨 봉투를 주거나 무슨 뭐 금전이 오고 가거나 한 건 없어요. 지난 1989년 출범한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는 불우이웃 돕기와 환경 정화 활동 등을 하는 국민운동 단체입니다. 제주 지역 회원은 2,600여 명으로 육성법에 따라 제주도가 해마다 1억 원가량의 보조금도 지원합니다. 민간단체여서 공직선거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배임 증제와 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금품 살포가 이뤄졌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소환 조사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그동안 개별 조합별로 치러졌던 조합장 선거가 처음으로 선관위 주관으로 동시에 실시됐습니다. 80%가 넘는 투표율을 보였지만 선거 운동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제주 지역 26개 조합의 조합장들을 선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수의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한자리에서 투표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소에서 농협, 감협, 산림조합 한 곳에서 하니까 아주 편리해서 좋습니다. 투표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공직선거보다 짧았지만 하루 종일 투표소는 붐볐습니다. 처음 실시되는 동시 조합장 선거였지만 지역의 경제 수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투표 열기는 여느 공직선거 못지않았습니다. 전체 유권자 7만 8천여 명 가운데 6만 3천여 명이 참여해 80.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는 0.7%포인트 높고 지난 대선 때의 73.3%보다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후보자 본인으로만 제한됐고 벽보나 전화 등 6가지 방법으로 한정되면서 정책 비교는 어려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아무 조합장님이 당선되면은 운이라고 생각하고. 제주시와 조천, 중문과 효돈농협, 한림수협 등 5군데는 단독 후보가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결정됐습니다. 제주시는 한라체육관, 서귀포시는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금 뒤인 밤 10시쯤에는
모든 개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개표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당선자 윤곽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음은 지금까지 확정된 당선자입니다. 제주시 농협 양용창 후보, 조천농협 김진문 후보, 중문농협 김성범 후보, 효돈농협 김성원 후보, 한림수협 김시준 후보가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안덕농협 유봉성 후보, 모슬포수협 이미남 후보, 추자도수협 이정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신화 역사공원 토지를 헐값에 매각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내부 감사에서도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개발센터의 지난해 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면세점 판매원이 고객이 산 물품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고 영어 교육도시 수업료도 2억 원이나 밀렸지만 연체료를 제대로 물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발센터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2명을 징계하는 등 48명에게 신분상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제주가 중국인 범죄 조직의 활동 무대로까지 악용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위조한 신용카드로 억대 카드깡을 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 개인 신용정보를 입력합니다. 컴퓨터에 연결된 복제 장비에 신용카드를 긁으면 이 신용정보가 입력됩니다. 중국인 신용카드 위조 조직원인 차오모 씨 등 2명이 지난달 제주 시내 호텔에서 이렇게 복제한 신용카드는 68장. 한국인 조모 씨가 운영하는 무역업체의 단말기에 카드를 긁어 의료기기를 산 것처럼 2억 7천여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등 외국인 68명의 신용정보가 도용됐고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170여 차례나 결제했습니다. 카드사가 결제를 승인해 무역업체로 입금한 1억 1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런 이 공카드에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존 카드에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사용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통신상의 문제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제주를 범행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경찰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차오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한국인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가 보광그룹이 추진하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기철 제주도 국제통상국장은 오늘 도의회 예결위에 출석해 보광의 투자지구 변경안에 포함된 국공유지 11필지에 대해 투자 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원희룡 지사도 민간 기업이 외국 자본에게 땅을 되팔아 차익만 챙기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한 국공유지 매각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최근 일교차가 심해지고 야외 활동은 많아지면서 봄철 심정지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럴 때 4분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심폐소생술을 익혀두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마다 수만 명이 드나드는 제주공항 보안 검색대. 휠체어를 탄 60대 관광객이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킨 뒤 쓰러졌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이 남성을 눕힌 뒤 신속하게 심폐소생술과 응급조치를 했고 다행히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저희 회사 내에서 이제 평소 주기적으로 분기마다 교육을 받고 있고요. 저희 가족이나 아니면 승객분들한테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제주 시내 한 체육관에서도 배드민턴을 치던 6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지자 함께 운동하던 동호 회원들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조금 물리면서 숨이 거의 없었어요. 먼저 이제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했죠. 인류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했죠. 팔꿈치를 펴고 손꿈치가 완전히 수직이 된 자세를 만들어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 지역에서 119 구급대가 이송한 심정지 환자는 1,100여 명. 이 가운데 목숨을 건진 사람은 3%에 불과합니다.
심장이 멎은 뒤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75%는 살 수 있지만 이후에는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4분, 골든타임 4분이 지나면서부터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뇌손상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이전에 발견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줘야 되겠습니다. 특히 전체 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집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가 지난 1월 제주도 의회에 제출했던 올해 예산안 제의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의요구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무 이행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예산 개혁을 위해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의요구된 171억 원 규모의 사업이 이미 추경 예산에 편성된 만큼 도의회 심사에서 최대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관광 상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제주시 연동 제주 YWCA에서 여행소비자 권익증진센터 개소식을 갖고 소비자 피해와 법률 상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도와 여행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제주 종합경기장에서 이동 상담실도 운영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추자도 북서쪽 43km 해상에서 홍콩 선적의 4,400톤급 화물선인 이스턴 엠버호가 전복됐습니다. 이스턴 엠버호는 인천에서 부산으로 가다 화물선과 충돌해 예인되던 중이었는데 사고 당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배에는 원목 650개와 유류 18톤이 실려 있는데 해경은 3,000톤급 경비함정을 보내 안전조치에 나섰고 근처를 지나는 선박들도 주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업체와 공무원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일부 방제업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돼 돈이 공무원에게 전달됐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방제 사업이 부실하게 이뤄졌는데도 준공을 해준 공무원들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여야가 어린이집 보육료 국고 지원 예산을 집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제주 지역은 여전히 예산이 부족해 오는 7월쯤이면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는 보육료가 5개월분만 편성돼 정부가 국고 지원으로 2개월분을 지원하더라도 나머지는 확보할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은 보육료 예산이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고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